안녕하세요, 가치형입니다. 자,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도 날씨가 정말 좋더라고요. 서울은 아마도 다음 주쯤이면 벚꽃 시즌이 될 것 같은데, 이어서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 장 초반에는 조금 부진하게 출발했었어요. 그런데 오전장에 빠르게 돌려세웠고 또 횡보하는 시간을 거친 뒤에 다시 장 종료 직전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 코스피는 0.66%의 상승으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무려 0.72%의 강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종가가 거의 최고가에서 마무리가 되었을 것이고 상당히 맑았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은 코스피가 강보합에서 마무리되었죠. 그런데 포스코홀딩스하고 LG에너지솔루션 이 두 개 종목만 2%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다른 종목들은 큰 변화 없이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장 초반에는 거의 3% 가까운 낙폭이 났었다가 그 낙폭을 많이 만회하면서 거의 약보합에서 마무리되었네요. 자, 그리고 코스닥. 자, 오늘 코스닥은 게임주였죠. 펄어비스와 위메이드가 2%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었고 그 외의 종목은 마찬가지로 보합권 내에서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큰 움직임 없이 다소 지루했던 하루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모처럼 외국인이 소폭이지만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은 거의 7거래 만에 매수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코스닥. 자,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오늘은 개인의 힘에 의해서 지수를 끌어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도 여전히 6만원대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역시나 수급을 보더라도 기관과 외국인의 꾸준한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LG에너지솔루션 에너지솔루션은 지금 이틀째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관에서 많은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는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를 보여주다가 오늘은 순매도로 전환이 되었죠. 그렇지만 기관 쪽에서는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줌에 따라서 약보합의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크래프톤, SK텔레콤, 일동제약,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LG에너지솔루션, SKC, 대한항공, 크래프톤, SK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오늘 기관은 그래도 2차원지 쪽으로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여준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시장이 그래도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특별히 주도했던 업종이 없었던 조금은 진보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마무리되었던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다행히도 S&P 500이 0.3%의 상승과 함께 전날에 큰 음봉이 나왔었는데 밑에 꼬리를 달고 빨간불로 돌려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0.3%의 상승과 함께 마찬가지로 밑에 꼬리를 달고 흐름을 조금 돌려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0.4%의 상승이 났죠. 그리고 이어서 아시아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일본 니케이는 강보합을 보여주고 있고 대만은 0.4%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중국 상해지수는 1%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중국 시장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시장이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더라도 오늘은 크게 주도했던 업종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테마주 쪽으로 오늘은 테마주의 강세가 돋보였던 하루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가 지난 3월 달부터 강조해드렸던 부분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통계를 보더라도 지난 40년 동안에 1980년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거의 80% 정도는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었을 때 빠르면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왔었다. 그걸 말씀해 드렸습니다. 물론 이게 통계이고요. 또 시점과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변수가 적용되기 때문에 충분히 달라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난 40년 동안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었을 때 그때는 80% 이상의 경기 침체로 이어졌었다. 그걸 말씀해 드리고 싶고
지난주 금요일날 보니까 이게 확실히 역전이 되어서 마무리되었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잠시 역전이 되었었다면 지난주에는 아예 역전이 되어 종료가 되었었고, 지금 장단기 금리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오늘 오후 1시 30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는 2.4%를 가리키고 있고, 정확하게 2.41%죠. 그리고 2년물 국채금리는 2.48%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만 보더라도 2년물 국채금리가 10년물보다 높아지면서 확실하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정말로 이런 부분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지 그건 어느 누구도 단언하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런 통계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보고 정말로 이게 빠르면 1년 안에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런 것은 계속 외부 지표라든지 데이터 이런 것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물가가 안정화가 되는지 그 부분도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반대로 그동안 침체 국면에 있었던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리오프닝 관련주가 폭발함에 따라서 리오프닝 관련 섹터가 상쇄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다만 정말로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과거 데이터상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었을 때 바로 이렇게 경기 침체로 이어지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적인 측면으로 한번 보시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반기가 되면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3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어요. 정확한 날짜는 4월 12일 화요일 저녁이 될 텐데 아마 국내 시장에는 13일 수요일날 반영이 되겠죠. 일단 예측치는 사상 최대치인 8.3%를 가리키고 있고, 지난주에는 7.9%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전쟁이 발발했고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 것이 바로 2월 말부터 3월달이었죠. 그래서 예측치 이상을 상회하는 수치가 나온다면 그동안의 금리 인상 이슈가 조금은 소멸이 되면서 시장이 반등에 성공했지만, 생각보다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강하다, 그게 시장에 내비쳐질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정말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가 나온다면 조금 더 이 충격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3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자, 그리고는 시장의 특징이 되었던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최근에 쌍용차 인수와 관련해서 이게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주제 중에 하나잖아요. 에디슨 모터스의 인수가 불발됨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다시 눈독을 들이고 있고, 실제로 쌍방울 그룹에서도 쌍방울 그룹의 계열사인 광림을 축으로 해서 인수 의향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쌍방울 그룹 관련주들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광림이 상한가를 갔었죠. 자, 지금 이런 내용들은 제가 관련 종목들을 매수하자 그런 의견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시장에서 이 주제가 화제가 되고 있고 관련 종목을 한 번쯤 알아두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 일단 쌍방울 그룹의 계열사 중에 광림 같은 경우에는 크레인이라든지 전기 공사용 특장차, 이런 건설 장비의 제조 판매를 영업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주가 흐름이 거의 1,700원에서 4,500원까지 3배 가까운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관련 종목으로서 IOK, 나노스 모두 쌍방울 그룹의 계열사인데, 쌍방울 그룹 측에서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인수 자금을 마련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처럼 정말 진부한 시장 속에서 쌍방울 그룹주들 오늘 정말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무더기 상한가로 직행을 했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단기 투자에 능하신 분들만 관심 종목으로 보시고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업종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업종들은 단기 투자에 능하지 않다면 괜히 빠른 시간 내에 5% 수익 내려다가 되려 정말 20% 이상의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될 수도 있어요. 때문에 적절한 것은 나의 투자 성향에 맞게 그에 걸맞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도 삼성전자가 7만원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데, 유진투자증권에서는 D램 성장세가 불투명하다 이런 의견과 함께 오늘 목표 주가를 9만원대에서 8만원대 후반까지 약 5.3%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실적이 정말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된다 이런 기사도 있었고, 또 당장 이번 주 목요일이죠. 7일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주가를 보면 오늘은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의 직전 저점이었죠. 68,300원, 이 가격대를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주가가 부진하고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는 GOS 논란도 있고, 또 금리 상승에 따른 멀티플 하락, 아울러 전쟁 이슈에 따른 IT 수요 훼손 우려,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많은 성장주들이 그래도 1월달, 2월달 이 구간 내에서 같은 흐름을 보여주었다가 3월 중순이었죠. 그 시점으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반도체 업종만큼은 약간은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뭐가 됐던 간에 1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가 기대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의 움직임이 이렇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지금의 실적은 좋다. 그렇지만 나아가서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는 날씨를 비유하자면 맑은 날씨보다는 흐린 날씨가 예상이 되고 이런 부분이 지금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주된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파운드리 쪽도 보면 인텔과 같은 경쟁사의 대규모 투자건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엔비디아 측에서는 오더를 삼성전자에서 TSMC로 넘기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파운드리 쪽이 조금 더 확실하게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많은 참여자들을 바라보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전망, 이런 것도 전망이 흐림에서 맑음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지금 상황과 시점 그리고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고, 자, 그렇지만 저라면 항상 삼성전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부진한 이슈, 재료, 내용들 그런 것들이 발표되는 시점에는 물론 시장이 빠르게 반등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구간에 오히려 매수하고 향후 몇 개월간 묻어두는 시간을 가진다면 최소한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사실 이런 모든 시각들은 그렇게 긴 시각에서 바라보는 관점들은 아니거든요. 자,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라는 것은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업종 중에 하나이고 시대가 발전할수록 그 규모의 경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팩트는 이런 부분이고 이 단기적인 사이클 내에서는 이런저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어쨌든 시장이 그래도 오전장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낙폭을 조금 줄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대했던 것만큼의 강한 상승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낙폭을 줄였다는 것에 조금은 점수를 부여해 보고요. 내일 시장은 조금 더 맑아질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